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택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성비 다나 표준 사무용 노트북 에이서 스위프트 3 SF316-51 젠4 맥스 W11 노트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무용으로 적합한 울트라북에 가까운 성향의 노트북이라고 보면 되고요. 울트라북과 대비되는 점은 저전력 프로세서가 아닌 인텔 고성능 H-네이밍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작업 속도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에이서 스위프트 3 SF315-51 젠4 모델명 뒤에 맥스가 따라오는 거랑 오지 않는 제품이 있고요. 맥스랑 W11이 함께 붙은 제품이 있는데요. 맥스 모델의 경우 메모리가 8GB에서 16GB로 늘어난 것 말고는 차이가 없고요. 맥스 W11의 경우 윈도우 11까지 기본 탑재된 제품입니다. 가격은 80만원 초반부터 100만원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알맞은 노트북으로 구매하는데 적절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로 소개하는 모델은 정확히 16GB 메모리의 윈도우 11 홈 정품까지 탑재된 맥스 W11이고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펙은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고성능 H 버전 i5-11300H가 들어갔고요. 그래픽은 타이거레이크 내장인 아이리스 Xe 그래픽스가 사용됩니다. 노트북 본체의 무게는 직접 재보면 1.67kg으로 확인되었고요. 어댑터는 65W 경량 어댑터가 포함돼서 전체적인 휴대성은 울트라북에 가까운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께도 15.9mm 밖에 되지 않아서 확실히 성능 대비 휴대성에서 이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되고요. 메모리는 온보드 타입으로 LPDDR4X 4266MHz 16GB가 들어갔습니다. 저장 장치는 PCI 익스프레스 4.0 기반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삼성전자 PM9A1이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결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용량도 맥스 버전이든 아니든 512GB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메모리와 저장 장치는 추가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합판도 쉽게 열 수 없게 별나사로 되어 있고 합판 개봉 여부를 확인하는 워런티 실까지 붙어 있으니 초기 구매 시에 맥스로 할지 일반 모델로 할지는 잘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모니터의 구성이 참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일단 16.1인치로 15.6인치보다 비교적 미세하게 큰 화면은 텍스트 배열을 100%로 해서 사용하기에도 가독성이 충분해서 눈이 편안했고요. 작업 공간에서 손실이 없으니까 어중간한 14인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IPS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했고요. 밝기도 300니트로 준수하고 색 지원율도 NTSC 72%, sRGB 변환 시 100%에 근접하는 성능이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자든 아니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6.1인치라는 비교적 큰 베이스를 지녔지만 화면 대 본체의 비율은 무려 88.2%에 달하고요. 따라서 일반 15.6인치 노트북과 부피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5.6인치 가방에도 비교적 넉넉하게 잘 수납되었습니다. 노트북의 디자인은 에이서 로고가 중앙에 박혀 있고요. 힌지 부분에 살짝 입체적으로 포인트를 주었지만 그것 말고는 지극히 사무용에 걸맞게 무난하고 안정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색상은 펄감이 가미된 짙은 그레이 컬러를 사용했고요. 소재는 알루미늄 메탈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서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니터 하우징 측면 부분까지 전부 메탈이고요. 끝마감은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까지 들어가서 저렴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감 퀄리티에서 충분히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쿨링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하판에 비교적 넓게 흡기홀이 디자인되었고요. 흡기홀 사이로 희미하게 싱글팬이 아닌 듀얼팬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기홀은 키보드 상판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도 비교적 기다랗고 커서 구조적으로만 보았을 때 쿨링 성능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전원 입력 단자가 있고요. 차례로 썬더볼트 4 단자, HDMI 2.0 단자, USB 3.2 제넌 포트가 있고요. 오른쪽은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USB 3.2 제넌, 갱신턴 락 슬롯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썬더볼트 단자는 USB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는 한 손만 사용해서 열 수 있긴 하지만 합판이 같이 들렸고요. 대신 리프팅 힌지가 적용돼서 모니터가 오픈되면 자연스럽게 합판 아래로 쿨링 공간이 확보되고 키보드를 치기 좋은 타이핑 각도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키보드는 전체 87키, 3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돼서 편리했고요. 키보드의 타건감이라든지 마감도 충분히 훌륭했고
멀티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는 터치패드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편리했습니다. 지문인식 센서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네벤치 R23은 멀티코어 5481점으로 측정되었고요. 싱글코어 점수는 1387점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영상 렌더링 작업도 해봤는데요. 성능 제한이 걸린 저전력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노트북보다는 확실히 빨라서 상당히 쾌적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트룸을 이용해 고용량 DSLR 로우 사진 보정 작업을 해봐도 입력을 넣는 대로 금방금방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 속도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4691점으로 측정되었고요. 가벼운 스팀 게임이라든지 에뮬레이터를 돌리거나 하는데도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오버워치는 풀 HD 해상도, 낮은 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에서 8인 데스매치를 플레이해본 결과 평균 105프레임 전후의 성능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성능 게임의 경우 풀 HD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80%에서 매우 낮은 옵션 기준으로 장소에 따라서 30에서 50프레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요. 온도가 높지 않아서 좋았고요. 프레임 드롭이 없이 꾸준히 4GHz 이상의 부스트 클럭 속도를 보여준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는 노트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 해봤고요. 이 정도까지 돼?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실제로 플레이해도 뭐 큰 무리는 없으니까요. 알아서 적당한 게임을 찾아서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배터리는 54.3Wh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었는데요. 배터리가 99%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89%였습니다. 확실히 사무용 노트북 성향답게 굉장히 훌륭한 배터리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에이서 스위프트 3 SF316-51 젠4 맥스 W11 사무용 표준 노트북을 살펴보았습니다. 16.1인치의 크기로 15.6인치나 그 미만 노트북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요. 메탈 소재의 고성능 인텔 H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음에도 1.67kg의 무게로 휴대성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썬더볼트 4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고 LPDDR4X 16GB에 PCI 익스프레스 4.0, M.2 SSD, 512GB 용량까지 기본 사양도 출중하고요. 특히 모니터 색 재현율이 좋기 때문에 디자인 작업부터 일반 사무용까지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좋은 가성비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태군이었습니다. 바이바이.